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양혜석입니다. 오늘은 청강만화역사박물관 랜선 투어 시리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청강 라떼, 즉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그리고 이 만화역사박물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의 교수이신 김지현 교수님 모셨는데요. 이번에는 한 분이 더 늘어나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콘텐츠스쿨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서먹서먹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모두 동료라서요. 사실 자주 얼굴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모신 거는 동료로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 한국 만화 역사 그리고 이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라떼썰을 풀고 있는데요. 이지윤 교수님께서는 뭔가 저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풀만한 라떼썰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우리 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가장 오래된 동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동아리라고 하면 뭐 만화 동아리일까요? 우리 학교의 가장 오래된 동아리는 네. 모서리라는 동아리인데요. 네네. 모서리라는 동아리 혹시 아시나요? 그렇게 들어선 잘 모르겠어요. 뭘 하는 동아리인가요? 모서리는 밴드 동아리이고 우리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행사에서 항상 공연을 해주는 동아리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름이 모서리였군요. 저는 늘 우리 학교 밴드부라는 이름으로만 계속 들어와서 그런 멋있는 이름이 있는지 몰랐네요. 교수님도 모서리를 알고 계셨어요? 알다 뿐입니까? 네? 그 모서리의 보컬이기도 했습니다. 초기 보컬이셨군요. 네. 그야말로 고인물이라 아니할 수 없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동아리의 가장 오래된 보컬이셨군요. 공연은 한 번도 못했어요. 네? 어째서죠? 제가 휴학을 좀 하는 바람에 네, 중간에 이제 나갔죠. 그렇군요. 굉장히 세월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었는데요. 이제 교수님 본인한테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화과에 진학할 정도면 굉장히 만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만화과에 진학하셨을 텐데 혹시 좋아했던 만화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는 만화 황금기에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 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알고 또 교수님들도 다 아시는 그 원나블원. 원나블원이라는 건 원피스, 나루토, 블리츠, 헌터. 네. 이 네 가지의 대표적인 일본 만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연재 중일 때에 한창 만화를 열심히 보게 되었고 일본 만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만화도 뭐 많은 작가님들의 만화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서는 뱀프 2분의 1이라는 유명한 만화를 작품이죠. 굉장히 좋아해서 즐겨봤었습니다. 저는 박찬섭 작가님을 너무 좋아했어서 중학교 때 그때 박찬섭 작가님의 결혼식에도 방문을 했었어요. 네? 아니 작가를 좋아했다고 결혼식까지 가는 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접니다. 네. 그 팬카페를 운영을 하셨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들어가 있었고 결혼을 하신다라는 소식과 함께 팬들을 결혼식에 초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초대를 받고 결혼식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사실 작가님의 결혼식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위험하지 않나? 막 그 정보를 어떻게 알고 간 거지? 그랬는데 정식으로 초청을 받고 가셨다니 굉장히 훈훈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혹시 그러면 잡지 중에는 특별히 좋아하셨던 잡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만화를 워낙 좋아했어서 모든 만화 잡지들을 다 잘 봤는데 그 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잡지는 여기 엔진이라는 잡지예요. 엔진. 네. 이 엔진의 지금 창간호인데요. 저도 마침 이 만화책을 창간호부터 모았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엔진에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많이 연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표지에도 나오지만 박성우 작가님.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죠? 지금도 활발하게 그림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걸 제가 아는 동료 작가님과 함께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어릴 때는 우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작가님의 작업 스타일이나 소식도 이렇게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합니다. 저희 앞편에서 김지현 교수님과 이야기를 할 때도 한때 우상이셨던 분들을 이제 모시고 같이 출장도 가고 이제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감개무량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화계에 있으면 사실은 나이나 세대 같은 걸 조금 못 느끼게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현역의 시기가 길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좋아했던 분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이가 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아예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만화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만화들을 보면 전부 출판 만화인데요. 지금 김지현 교수님과 말씀 나눌 때를 보통 2000년대 전후로 보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2010년대 학교에 계셨던 학번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 전후로는 사실은 디지털 작업도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제가 신입생이던 2006년도에는 이미 포토샵을 이용한 만화 그리기라는 걸 기본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네네. 실제 원고는 잉크를 찍어서 수작업으로 그리는 작업을 해왔고요. 네네. 군 휴학 후 복학하니까 이제는 네네. 수작업으로 만화를 그리는 수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복학했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두 네. 분류로 나는 계속 출판 만화를 그리겠다. 네네. 그리고 나는 컴퓨터로 만화를 그리겠다. 그렇게 두 분류로 나뉘면서 네. 각자의 작업 스타일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었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김지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학교 재학 중에 디지털 작업을 전혀 배우지 않으셨나요? 전혀 안 배우진 않았고요. 네. 복학해서 돌아오니까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말칸을 그리고 펑선을 넣고 톤을 네네. 깎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됐었어요. 컬러 작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은 아니었네요. 컬러 작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들 포작포작 알아서. 네, 태블릿을 사가지고 네, 작업을 했었죠. 그렇군요. 커리큘럼에 정식으로 컬러 만화를 어떤 전제로 깔고 있는 시기는 아니었던 거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휴학 후에 돌아봤더니 컬러 작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작업이 커리큘럼에 많이 들어와 있던 거고요.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웹툰의 탄생을 보통 2000년 전으로 본다는 걸 생각을 하면 웹툰이 막 생겨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만화의 중심축을 웹툰으로 이전해 오는 그런 시기가 아마 2010년 전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도 이제 신티크라고 하는 액정 타블렛을 굉장히 대량으로 들어오는 등 이제 웹툰에 적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은 처음에 신티크를 써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이 화면을 눈으로만 보고 있다가 이거 직접 제 손으로 포인트를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정말 처음에 신티크에 적응하는데 한 달 이상 계속 그림을 그려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이 친구는 나의 짝이다 같은 느낌이 좀 드셨나요? 저는 워낙 액정 타블렛이라는 거에 기대가 컸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동안 판상형 타블렛이라고 하는 상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타블렛을 오래오래 사용하다가 이제 주변에서 1명, 2명 그리고 대학에서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온 액정 타블렛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거는 요즘에 알고 있는 액정 타블렛과 달리 그래요? 굉장히 두꺼운 유리로 보호되고 있는 액정 타블렛이 있었고요. 실제로 내 눈으로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너무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계속 꿈에만 그려왔고 복학을 했더니 모든 교실에 신티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너무 재미있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 저거 있으면 참 좋겠다 했던 게 돌아왔더니 우리 학교에 잔뜩.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격변의 시대를 사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에 웹툰으로 성과를 낸 동물들도 많지 않았나요? 네, 2015년부터 진행됐던 대학만화 최강자전 등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던 동문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만화 최강자전이 이제 대학생 중에서 만화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을 원래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공 제한이 없이 모든 전공을 대상으로 풀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허들이 내려가면서 대학생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공모전으로 조금씩 모습이 바뀌어 갔는데 어느 기수에는 8강까지 올라갔는데 8명 중에 7명이 청강대생일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결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학교에 이제 태블릿을 그렇게 보급을 하고 적극적으로 커리큘럼을 바꿔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었던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학생들을 지도해 볼 때는 어떠세요? 요즘의 디지털 작화와 그 당시의 작화가 차이가 많이 있나요? 그 당시의 작화는 만화를 그리려고 나온 프로그램이 아닌 걸로 만화를 그리는 게 목표였었어요. 예를 들면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의 이름만 봐도 사진을 편집하고 후보정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최대한 응용해서 사용하면서 만화를 그렸던 과정을 거쳤다면 네네. 요즘은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클립 스튜디오 같은 프로그램들이 네네. 만화만을 위한 기능들을 점점 적극적으로 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의 기능이 발전하면서도 점점 이제 만화에 집중된 프로그램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에는 더 편리해졌고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요즘도 신티크를 많이들 사용하나요? 네, 요즘도 신티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현업에서의 신티크 사용률이 높은데 학생들은 네네. 아이패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아이패드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클립 스튜디오를 활용하면서 만화를 제작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세월의 변화가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김지한 교수님 처음 모시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제 출판 만화 그리고 잡지 그리고 잉크에 이제 펜 촉을 찍어서 그리는 그런 만화로 시작을 했다가 디지털 작업으로 톤을 붙인다든지 말칸을 붙인다든지 하는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디지털 작업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 교수님의 세대로 오면 컬러 웹툰과 흑백으로 되어 있는 출판 만화를 만드는 작가군이 공존하던 시대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분이 교수가 되어서 후세를 교육하고 있는 현재는 출판 만화도 당연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웹툰의 비중이 훨씬 많이 커져서 지금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웹툰 작가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진 시점이죠.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만화를 좋아하고 만화업에 발을 들이고 그런지 길어야 이제 20년, 3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한국 만화가 참 많이 변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두 분을 모시고 저희 랜선 투어 청강 라떼라는 이름으로 한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 만화의 역사, 최근 30년간의 흐름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분께 조금 감사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저는 사실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만화업에 발을 들인 지 두 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텐데요. 두 분께서 학생으로 그리고 작가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육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 만화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후세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로 인해서 한국 만화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료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랜선 투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랜선 투어에서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의 양혜림, 김지아, 이지윤입니다. 감사합니다.